아이가 곧 고등학교 입학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수학 선행학습을 시켜도 될지 안 될지, 시킨다면 어떻게 시키는 게 효과적일지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께서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건 정답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고등수학 선행의 정석을 알려드릴게요. 고등수학 선행을 해도 되는 학생과 하면 안 되는 학생의 기준, 그리고 선행을 나간다면 뭘 어떻게 얼만큼 어떤 교재로 나가는 게 좋을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현재 예비고1 자녀분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 좋을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일단 선행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학부모님들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변 아이들이 선행을 많이 나가서 많이들 불안해하시고 이어서 아이를 닥달하는 겁니다. 아무리 중3이 바뀐 교육과정 기준으로 대수 미적분까지 진도를 나갔다고 해도 결국 RPM 정도 수준의 교재로 겉핥기식의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응용서와 심화서를 다 풀면서 동시에 선행학습으로 진도를 빼는 건 현실적으로 많이 무리거든요. 물론 가끔 센 신학의 난이도를 가볍게 풀어내고 모의고사를 거의 다 맞는 수준의 아이도 있긴 하죠. 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중학교 기준으로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아이들과 비교를 하는 일이 우리 아이가 정말 베이스가 좋지 않은 이상 지양하는 게 맞겠죠. 만약 이미 우리 아이가 대수 미적분까지 선행을 나갔다고 해도 결국은 겉핥기식 정도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보면 이게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진 않습니다. 반대로 이걸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어차피 딱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대부분 결정이 납니다. 이미 수완수투까지 다 하고 고등 사과를 5번 이상 돌렸다고 해도 결국 시험을 못 보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변 아이들의 기준에 맞춰 불안해하거나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아이 상황에 맞춰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아이를 믿고 맡기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행을 해도 되는 아이와 선행을 하면 안 되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알려드릴게요. 이 기준은 바로 학교 시험이 90점이 나오냐 안 나오냐입니다. 학교 시험 기준으로 90점이 안 되는 친구들은 선행을 하면 안 돼요. 중3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부터 찾아서 그 파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선행을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함수 파트가 잘 안 되어 있다면 2학년 1차 함수부터 시작해서 3학년 2차 함수를 다시 잡고 고등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학교 시험이 90점 이상 나오는 친구들은 충분히 선행을 나가도 됩니다. 아니, 현재 선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 선행을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고등수학은 중등수학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많이 접하지 않고 벼락치기로는 절대로 성적을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내공이 필요하니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주세요. 자, 그럼 선행을 해도 되는 아이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떤 루트를 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목표를 공통수학 1, 2에 잡고 시작해주시고요. 공통수학 1, 2를 최소 5바퀴 이상은 돌리게 되면 그 후에 대수와 미적분을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대수와 미적분에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공통수학 1, 2는 대수 미적분의 근간이 되는 과목들이니 기반을 탄탄하게 가져가야만 대수 미적분에서 저는 부분 없이 스무스하게 진도를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교재로는 RPM을 추천드리기는 하는데 센으로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센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센이 RPM보다 확실히 더 난이도가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센이 그냥 대표적인 유형서 느낌이라면 고등 센은 중등 센과는 다르게 문제 수도 더 많고 체감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등 B단계에서도 버벅이는 학생들이 많아요. 사실 쌤만 완벽하게 숙지를 해도 학교에서 2등급까지도 노려만 하거든요. 일반고 기준으로 그러니 센 교재는 반드시 숙달을 해야겠죠. 그렇게 방학 중에 센 교재를 숙달을 하고 주중에 모의고사 등으로 실력 유지를 하면서 공부를 시켜주고 학기 중에는 고증이나 일품 자이스토리와 같은 교재들로 심화를 채워 넣으면 충분히 고등학교에서도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올림포스 고난도도 반드시 풀려야 하는 교재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선행을 할 때에는 개념서 한 권과 유형서 한 권으로 나가시는 게 좋고요. 개념 공부는 최소 3번 이상, 유형서 문제풀이는 최소 2번 이상을 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쌤들마다 학습 방식이 달라서 한번 빠르게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고 유형 채우는 걸 추천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만약 그렇게 공부를 시킨다면 반드시 한 바퀴를 속도감 있게 빠르게 돌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사고를 목표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사실 선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마 더 이런 친구들은 이미 대수나 미적까지 다 나가고 회독을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자사고에 다니는 친구들은 워낙 일반 학생들과는 공부 베이스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자사고에서도 선행 없이 현행으로 내신을 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에게 맞지 않는 무리한 선행을 하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현행 심화를 먼저 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선행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반드시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선행은 학원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에요. 모든 학생에게 선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예비고1인데 이미 공통수학 1, 2를 다 했다면 충분한 선행을 이미 하신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선행을 멈추고 심화 과정을 나가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아직 선행을 안 나갔다고 해도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으니 믿고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 친구들을 기준으로 두고 아이에게 선행을 시키게 되면 아이에겐 오히려 나쁜 영향만 생기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중심을 딱 잡아주시고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대형수학이었습니다.